명상명언,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노년에 함부로 경조사 가지 마세요. 반드시 후회합니다. 노년기에 접어들면서 체력과 건강 상태는 점차 약해지기 마련입니다. 예전에는 하루 종일 활동하더라도 큰 무리가 없었지만 이제는 조금만 무리를 해도 피로가 쌓이고 몸에 통증이 생기기도 합니다. 어느 날 나는 노후를 준비하며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했다. 나는 친구의 결혼식 초대를 받았고 또 다른 친척의 장례식도 다가오고 있었다. 두 가지 행사 모두 나에게는 중요한 일이었지만 깊이 고민해본 끝에 나는 결정을 내렸다. 이번엔 가지 말자. 이렇게 결정을 내리기까지 많은 고민과 갈등이 있었다. 예전에 나는 이러한 경조사에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는 의무감이 강하게 있었고 그 책임감에 따라 무리하게라도 참석하는 편이었다. 그러나 노후에 접어든 지금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몸과 마음의 건강이었다. 경조사에 참석하면서 느꼈던 피로와 몸의 불편함이 점차 더 커져갔고 더 이상 그런 무리한 일정을 소화하기가 힘들어졌기 때문이다. 어느덧 70대 중반에 접어들면서 나는 예전과 같은 방식으로 살기에는 너무나 많은 제약을 느꼈다. 길게 앉아 있거나 먼 곳으로 여행을 가는 일이 점점 힘들어지면서 나는 점점 더 내 몸을 돌봐야 한다는 것을 실감하게 되었다. 예전에는 경조사에 참석하는 것이 내가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길이라 생각했지만 이제는 그런 책임을 지키기 위한 자신의 희생이 얼마나 나를 힘들게 하는지 알게 되었다. 나는 더 이상 남을 위해 무리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친구의 결혼식, 친척의 장례식, 그리고 그 밖의 여러 경조사들은 한때 내가 주저없이 가야 할 중요한 자리들로 여겨졌던 일들이다. 그 자리에 가면 사람들이 나를 보고 고맙게 생각할 거라는 기대감도 있었다. 하지만 그때마다 돌아오는 피로와 몸의 무리는 내가 생각했던 것 이상이었다. 많은 시간을 길게 차를 타고 가거나 걸어다니며 사람들과 대화하고 여러 가지 감정들이 교차하는 자리에 참석한 후 나는 항상 피곤함과 허전함을 느꼈다. 무엇보다 내가 돌아오면 몸이 아프고 하루가 멀다 하고 계속해서 쌓이는 피로가 나를 지치게 만들었다. 그런 피로 속에서 나는 자주 후회했다. 내가 왜 이 자리에 왔을까? 나의 시간을 왜 이렇게 허비하고 있나? 라는 후회가 뒤따랐다. 그러면서 나는 점차 깨달았다. 경조사에 참석하는 것이 중요하긴 하지만 그 자리에 무리하게 가는 것이 과연 내가 후회하지 않을 선택일까? 물론 중요한 사람들을 위해 참석하는 일도 가치가 있지만 노후를 맞이한 나는 더 이상 무리할 필요가 없었다. 내 몸과 마음을 돌보는 시간이 더 중요했다. 예전처럼 경조사에 참석하면서 나의 체력과 에너지를 소진하는 것보다는 나만의 시간을 가지고 평화롭게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며 시간을 보내는 것이 훨씬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여러 차례 경조사에 참석하고 돌아오면서 겪은 고통이 나를 바꾸었다. 한 번은 결혼식에 참석한 후 너무 힘들어서 나흘 동안 잠을 잘 수 없었다. 온몸이 아프고 다리가 저려서 제대로 걷기도 힘들었다. 또 다른 장례식에서는 많은 사람들의 슬픔을 보며 나도 슬퍼져 감정적으로도 힘들었고 오히려 내가 더 피곤해지는 느낌을 받았다. 그런 경험들이 쌓여가면서 나는 경조사에 참석하는 것만이 사회적 의무를 다하는 것이 아니며 내 삶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나는 이제 경조사에 대한 태도를 완전히 바꿨다. 더 이상 의무감으로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 물론 정말 중요한 사람의 결혼식이나 장례식에는 참석해야 한다. 하지만 그것이 나에게 무리한 일이 되지 않도록 적당히 참석하고 내 건강을 우선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내가 가고 싶을 때 가고 내가 필요하다고 느낄 때만 가자라고 다짐했다. 그리고 더 이상 나를 힘들게 하는 자리는 과감히 거절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게 되었다. 노후에 접어들면서 나는 내 몸과 마음이 보내는 신호에 귀 기울이기 시작했다. 이제는 단순히 타인의 기대에 맞춰 경조사에 참석하는 것보다 내 삶의 질을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내 건강을 돌보는 시간이
얘 기분을 좋게 만들고 더 나아가 내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사람들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나 자신을 아끼는 것이 가장 큰 관계의 시작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경조사에 함부로 참석하지 않는다. 그 자리에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은 제한적이고 그로 인해 나의 건강을 해치는 일이 발생한다면 그것은 결국 나에게 후회만 남을 것이다. 나의 시간과 에너지를 아끼며 내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것이야말로 후회 없는 노후를 보내는 길임을 나는 알게 되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진리를 알리고 싶어졌다. 경조사에 함부로 참석하는 일이 결국 어떻게 내 삶을 피곤하게 만들고 후회하게 되는지 그 경험을 통해 깨달은 것들을 나누고 싶었다. 어느 날 한 지인이 나에게 전화로 말하는 걸 들었다. 이번 결혼식에 꼭 와야 한다는 생각에 지금까지 갔는데 너무 피곤하고 몸도 힘들다고 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그 친구에게 조용히 말했다. 너무 무리하지 말고 건강을 생각해. 이런 자리에 꼭 참석해야 할 이유가 없다면 차라리 쉬면서 건강을 챙겨. 나도 그랬어. 결국엔 무리한 참석이 나를 힘들게 했고 후회했거든. 내가 그동안 겪은 경험을 토대로 친구에게 알려주면서 나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노후에 중요한 것은 건강과 자기 돌봄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싶었다. 너무 많은 경조사에 참석한다고 해서 그것이 나에게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건 아니더라. 오히려 건강을 해치고 내 시간을 지키지 못했을 때 후회가 더 크게 남았다는 나의 이야기는 어느 순간 다른 이들에게도 작은 깨달음을 줄 수 있었다. 어느 날 나는 다시 한번 스스로에게 물었다. 내가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 답을 찾았다. 바로 내 삶의 질과 건강, 그리고 여유로운 시간이었다. 경조사에 참석하는 것이 중요한 자리가 있긴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 몸과 마음을 잘 돌보는 것이었다. 한 가지를 선택하는 데 있어 내가 무엇을 가장 소중히 여길 것인가를 생각해보니 결국 내 삶에 유익하고 내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선택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깨닫게 되었다. 그렇게 나의 생활 방식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다. 이제는 경조사에 참석할 때도 내가 진정으로 가고 싶을 때만 가기로 했다. 가고 싶지 않은 자리는 차마 참석하지 않겠다고 결심했다. 그렇게 나의 시간이 더욱 소중해지고 내 마음도 더 편안해졌다. 친구들과도 약속을 잡을 때 가끔은 오늘은 좀 쉬고 싶어서라고 말할 수 있게 되었고 그런 작은 일들이 내 일상을 더욱 풍요롭고 행복하게 만들었다. 물론 여전히 중요한 경조사에는 참석했다. 가족의 결혼식, 가까운 친구의 장례식 등은 여전히 내 마음속에서 특별한 의미가 있다. 그러나 이제 나는 그것을 내가 정말 가야 하는 이유가 있을 때만 참석한다. 더 이상 의무감에 얽매여 무리하게 가지 않기로 결심한 것이다. 그렇게 나는 필요한 때, 필요한 곳에만 가는 삶을 살기로 했다. 내가 얻은 교훈은 단순했다. 노후에는 더 이상 남의 기대에 맞추어 살지 말고 내 삶을 내가 주도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 경조사에 참석하지 않는다고 해서 나쁜 사람으로 비춰지거나 나의 관계가 멀어지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내 건강을 지키고 내 시간을 존중하는 것이 진정한 관계를 만들어가는 길임을 깨달았다. 이제 나는 내 삶을 더 소중히 여기며 무리하지 않고 행복한 노후를 준비해 나가고 있다. 결국 나는 노후에 더 이상 함부로 경조사에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 그 대신 내가 진정으로 가고 싶은 곳, 내가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곳에서 시간을 보내기로 했다.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건강과 행복을 지키는 것이라는 사실을 이제는 확신하게 되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나의 선택이 점차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예전에는 경조사에 꼭 참석해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는 것이 불가능해 보였지만 내가 그렇게 결단을 내리고 나니 주변 사람들도 점차 나와 비슷한 생각을 하게 되었다. 어느 날 가까운 친구가 내게 말했다. 최근에 나도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 예전처럼 무리하게
경조사에 참석하는 것이 이제는 내게 부담이 되고 있더라. 그래서 이제는 더 신중하게 선택하고 있어. 그 친구의 말을 듣고 나는 미소 지었다. 내가 그 친구에게 알려주려고 했던 깨달음이 그에게도 전달된 순간이었다. 나 혼자만이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도 나와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나는 안도감을 느꼈다. 그렇다고 해서 경조사에 참석하는 것이 나쁘다는 뜻은 아니다. 중요한 자리에 참석하는 것, 축하하고 위로하는 자리가 있으면 그 의미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은 여전히 변함없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 의미를 잘 판단하고 내가 건강을 유지하면서 참석할 수 있는 자리만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예전에는 모두가 참석해야 한다는 사회적 압박감에 의해 나도 모르게 무리하게 참석했지만 이제는 그런 압박을 스스로 떨쳐낼 수 있게 되었다. 나는 더 이상 나를 힘들게 할 일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그것을 줄여나가고 있다. 내가 너무 많은 자리에 참석하면서 점점 지쳐가던 나날들을 되돌아보며 그런 시간들이 오히려 나의 삶을 무겁게 만들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이제 나는 나만의 시간을 더욱 소중히 여긴다. 경조사에 참석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나의 건강을 지키는 일, 나의 기분을 좋게 만드는 일이 그보다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그래서 나에게 중요한 일이나 소중한 사람들의 경조사에는 진심으로 참석할 수 있도록 마음을 다잡고 나머지 자리는 과감히 거절할 수 있게 되었다. 예전에는 그런 거절이 나에게 부담을 주기도 했지만 이제는 나를 돌보는 일이 나를 위한 가장 중요한 선택임을 잘 알고 있다. 그 선택이 결국 나의 행복한 노후를 위한 밑거름이 된다는 것을 느끼고 있다. 때로는 사람들에게 내 선택을 이해시키는 일이 쉽지 않기도 했다. 왜 오지 않냐며 아쉬운 목소리로 말하는 친구나 가족들에게 나는 차분히 말했다. 최근에는 내 건강이 더 중요해졌어. 몸이 많이 피곤하고 무리하게 가는 것보다 조금 더 쉬고 싶어. 처음에는 그들의 반응이 어색할 수도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도 내 선택을 이해하게 되었다. 내 삶을 더 이상 다른 사람의 기대에 맞추어 살지 않고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방식으로 살아가겠다고 결단을 내리니까 사람들도 나를 존중해 주었다. 결국 나는 나를 위한 시간을 더 많이 가질 수 있었고 그 시간을 통해 나는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었다. 이제 나는 노후를 보내는 방식이 달라졌다. 예전에는 경조사에 참석하는 것이 중요한 일처럼 느껴졌지만 이제는 내가 나의 시간을 어떻게 쓸지, 어떻게 내 삶의 질을 높일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 사람들의 경조사에 참석하는 것보다 내가 좋아하는 취미를 즐기거나 가족들과 조용히 시간을 보내는 것이 더 의미 있는 일이 되었다. 내 삶의 중심을 내가 잡고 내가 선택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진정으로 후회 없는 삶을 만드는 길임을 나는 확신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제는 내 주위 사람들에게도 이런 변화를 이야기한다. 나는 그들에게 경조사에 꼭 참석할 필요는 없다는 점을 알려준다. 중요한 자리는 가되 무리하지 말고 내 몸과 마음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참석하라는 말을 한다. 너무 많은 일정을 소화하려 하지 말고 너 자신을 돌보며 살아가자고 전한다. 그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나는 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아끼고 건강을 우선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 결국 나의 노후는 내가 내 건강과 행복을 지킬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과정이었다. 경조사에 참석하지 않는다고 해서 나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며 그것이 내가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데 더 중요한 길이라는 것을 나는 깨달았다. 이 선택이 나에게 주는 평화와 여유를 느끼며 나는 앞으로도 나만의 방식으로 나의 삶을 지켜나갈 것이다. 이제 나의 일상은 더 단순하고 여유롭게 변했다. 예전처럼 끊임없이 사회적 책임감을 느끼며 경조사에 참석하는 대신 나는 나만의 시간을 즐기는 방법을 찾아갔다. 그동안 놓쳤던 취미를 다시 시작했다. 수년 전 젊을 때 좋아했던 그림 그리기를 다시 시작했고 한적한 오후에는 공원에서 산책을 하며 주변 자연을 만끽했다. 그때마다 느끼는 평화로움과 여유로움은 예전에 바쁘고 피곤했던 시간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소중했다.
그 순간들 속에서 나는 내 자신과 연결되고 내가 진정 원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확신을 얻을 수 있었다. 그저 내 속도를 맞춰가며 살아간다는 것만으로도 내 삶은 훨씬 풍요로워졌다. 때로는 내 주변 사람들이 나의 이런 변화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왜 이렇게 자주 외출을 하지 않냐? 너무 자주 집에만 있지 않냐? 그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당황하지 않는다. 나는 내가 무엇을 해야 행복한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내 삶의 질이 높아지는지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들에게 나는 이렇게 말한다. 자주 외출하거나 바쁘게 살지 않아도 나는 지금 이 순간을 충분히 즐기고 있어.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시간을 쓰고 있어. 그게 더 중요해. 그런 말을 하면 점차 사람들도 내 선택을 이해하게 되었다. 나를 위해 살기 시작한 나의 변화는 결국 나만의 행복을 찾을 수 있게 해주었다. 가끔은 예전처럼 경조사에 참석하고 싶기도 하다. 그 자리가 주는 의미와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기쁨도 분명히 중요하다. 하지만 이제 나는 그 자리가 정말 내가 가야 할 자리일 때만 가기로 했다. 내가 몸과 마음이 준비되어 있을 때, 그리고 내 건강이 충분히 뒷받침될 때, 나는 그 자리에 참석할 것이다. 그럼으로써 나는 그 자리가 진정으로 나에게 가치 있는 순간이 될 수 있도록 만들 것이다. 만약 그 자리가 나의 건강을 해치거나 나에게 과도한 부담이 될 것 같으면 나는 더 이상 그 자리에 무리해서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 그리고 이제 나는 더 이상 남들의 기대에 맞추어 살지 않는다. 경조사에 참석하지 않거나 그 자리에 가고 싶지 않을 때 그것이 나를 이기적이거나 무심한 사람으로 만들지 않도록 내가 스스로 결정한다. 나의 행복은 내가 책임져야 하는 것이며 내 삶의 주인은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것을 명확히 깨닫게 된 것이다. 사회적 의무와 타인의 기대는 중요하지만 그에 앞서 내가 나를 돌보는 것이 더 우선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게 되었다. 이 모든 변화는 내가 나이 들어가면서 점점 더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내 삶을 살아야 후회 없이 보낼 수 있을지를 깨달은 결과였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자신을 돌아보게 된다. 나는 이제 나만의 페이스로, 나만의 방식으로 살아가기로 했다.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진정으로 행복한 노후를 선물한다는 것을 느끼고 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무리하게 경조사에 참석하거나 내가 해야 할 사회적 의무를 다하려고 몸과 마음을 해치지 않는다. 그런 것들은 일시적인 성취감을 줄 수 있지만 그것이 내가 평생 후회하지 않기 위한 길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세월이 흐르면서 나는 점점 더 내 삶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 내가 선택한 길이 결코 잘못된 길이 아니었음을, 내 자신을 위한 선택이었음을 확신하게 되었다. 내가 나를 돌보고 나의 건강을 우선시하며 나만의 삶의 질을 챙기기 시작하면서 나는 점점 더 만족스러운 노후를 보내게 되었다. 이제는 지나치게 경조사에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정으로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과만 그 의미 있는 자리에 참석하고 그 자리가 나에게 정말로 중요하다고 느낄 때만 그곳에 가기로 했다. 이제 나는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알게 되었다. 그것은 바로 나 자신을 돌보는 것, 그리고 나만의 방식으로 행복을 찾는 것이다. 경조사에 참석하는 것보다 내가 내 몸을 아끼고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며 편안하게 지내는 것이 훨씬 더 의미 있고 그것이 바로 후회 없는 노후를 만드는 길임을 나는 깊이 깨달았다. 나를 위해 살고 내 시간을 존중하는 삶을 살면 그 자체가 이미 나에게 가장 큰 선물이라는 것을 나는 확신한다. 그리고 내 삶의 방식을 조금씩 공유하면서 나와 비슷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점차 늘어나는 것을 느꼈다. 나에게 너무 무리하지 말고 자신을 돌보라는 말을 들은 사람들 중 일부는 나처럼 경조사나 다른 외부 활동에서 벗어나 자신에게 집중하기 시작했다. 그 중에는 오랜 친구도 있었고 때로는 나보다 연배가 높은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나에게 고마워하며 그들이 이제는 무리하지 않기로 결심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 순간 나는 내가 변화를 이끌어가고 있다는 사실에 큰 보람을 느꼈다. 단순히 나 혼자만의 변화가 아닌
내 주변 사람들도 함께 나의 깨달음을 받아들이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제 나는 경조사에 참석하는 것에 대해 더 이상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다. 내가 참석해야 하는 자리는 참석하고 내가 필요한 때에만 가기로 했다. 그 자리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내 감정과 몸 상태가 어떤지 먼저 고려한 후 결정을 내린다. 예전에는 단지 참석하지 않으면 누군가에게 실망을 줄까봐 걱정했지만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았다. 나의 선택은 내 삶에 대한 책임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 휘둘리지 않기로 했다. 경조사에 참석하는 것이 중요한 일일 수 있지만 그것이 나의 건강을 해치거나 내가 마음과 몸에 부담을 준다면 그 자리는 꼭 참석해야 하는 자리가 아닐 수 있다는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 나의 건강, 정신적 여유, 그리고 나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결국 나 자신을 위한 가장 중요한 선택이기 때문이다. 이제 나는 내가 진정으로 가고 싶은 자리만 가기로 마음먹었다. 가고 싶지 않은 자리는 그것이 어떠한 이유든지 나는 더 이상 나를 억지로 그 자리에 끌고 가지 않는다. 내가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된 이유는 내가 나이를 먹으면서 얻은 깨달음 때문이다. 세월이 흐르면서 나는 점차 내 몸과 마음이 보내는 신호에 민감해지기 시작했다. 예전처럼 아무리 바쁘게 살아도 문제없던 시절이 있었다면 이제는 작은 피로도 내게 큰 부담이 된다. 내가 건강하지 않으면 아무리 중요한 경조사라도 제대로 의미를 두고 참석할 수 없다. 그 자리에 가서 기쁨을 느끼는 것보다는 오히려 내 건강에 해가 되는 일들을 하게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사람들은 나의 변화에 대해 점차 이해하기 시작했다. 예전에는 경조사에 참석하지 않으면 낯이 의무를 저버린 것처럼 느껴졌던 사람들이 이제는 나의 선택을 존중해주고 나에게 고맙다고 말했다. 내가 건강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맞아. 나는 내가 그런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이해라고 말하며 더 이상 나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는 태도를 보였다. 그런 반응을 받으며 나는 나의 선택이 올바른 길임을 다시 한번 확신했다. 나 자신을 존중하며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나의 삶을 더 행복하고 의미 있게 만들어주는 길이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다. 그러면서 나의 일상은 더욱 여유로워졌다. 과거에는 바쁜 일정 속에서 하루하루를 소화하느라 숨 쉴 틈 없이 살아갔지만 지금은 그런 일정을 자주 비우고 나만의 시간을 충분히 보낼 수 있었다. 나는 혼자서 책을 읽거나 산책을 하거나 여유롭게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시간을 보낸다.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 것이 정말 소중하고 행복하다. 내가 진정 원하는 방식으로 내 시간을 쓰는 것이 얼마나 큰 만족을 주는지 이제 알게 되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